백성예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건네는 리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신앙인의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건복지부 이슬한 차관을 초청한 저출생 대응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주 지역 장로교회 연합기구인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영적 갱신과 사역의 소명을 다지기 위한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캠퍼스에 활기찬 음악 소리와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건네는 리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학생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서울 방배동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열린 2026 리뉴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리뉴를 타이틀로 내건 이번 축제. 관행적인 전도 방식을 탈피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재해석했습니다.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청년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밖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외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줄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예대는 연예인을 초청하는 강당 집회 중심의 사랑축제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방식을 바꿔 학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찬양과 댄스까지 학생들이 전면에 나선 전도박람회를 처음 시도한 겁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한 체험 부스. 학생들은 달고나를 만들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독교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그냥 수업 들으러 학교 왔는데 다양한 활동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축제의 즐거움은 실제적인 복음의 결실로 이어집니다. 미션을 마친 학생들의 발길은 지역교회의 연결 부스로 향하고 이곳에선 깊은 영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한 부스에서는 종교가 없던 학생이 1시간 동안 복음 설명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안 믿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거기에 대한 걸 많이 들어서 조금씩 느껴진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런 전도 같은 걸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찾아가는 전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5월과 10월 열리는 축제는 한 달 뒤 세례식으로 연결돼 지속적인 양육까지 책임집니다. 이번 전도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리로 나와서 직접 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체험하고 또 음식이나 간식도 나누고 이전에는 저희들이 와라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축제가 열린 교육동 광장에는 최근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 조형물, 시간을 잇는 항해가 세워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단이 되는 성경책 형상은 기독교 진리의 토대를, 그 위로 솟아오른 도체 형상은 미래 100년을 향한 믿음의 항해를 상징합니다. 50주년 엠블럼과 성령의 바람을 형상화한 곡선은 지난 반세기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달란트를 활용한 선교 모델이 청년 전도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백성예대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산불과 폭염부터 가뭄과 홍수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이 신앙인의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가뭄과 홍수,
산불과 폭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심화하며 삶의 터전을 잃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존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환경단체와 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책임과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he Bible teaches us very clearly that it's our job to take care of the beautiful garden that God has given us and to care for each other. And these teachings from the Bible together underscore why the church must be committed to justice, to climate justice and climate action. 참석자들은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기후위기가 결국 인간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삶과 신앙, 사회 시스템 전반이 생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되는 마음의 방향 전환, 또 우리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의 방향 전환,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되새기며 신앙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실천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쓰레기도 주우면서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이제 창조한 세계를 어떻게 잘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실천.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작은 실천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텀블러를 사용하고 종이 자료집 대신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으며 탄소 배출 저감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또 다회용기에 담긴 우리 농산물 먹거리와 공정무역 커피 등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논의가 환경을 넘어 신앙과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구체적인 실천과 연대의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건복지부 이슬한 제1차관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차관은 육아휴직 확대와 돌봄 지원 등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소개하며 교회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출산장려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장려와 돌봄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신임 이사장에 류영모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류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 감소라며 교회 교육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목사는 또 취임 이후 AI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회기 핵심 비전으로 교육 목회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AI 기반 교육 플랫폼 마련과 교육 협력 구조 재편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922년 창립된 협회는 한국 최초의 교단연합 기독교 교육 전문 기관으로 현재 11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지역 장로교회 연합기구인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영적 갱신과 사역의 소명을 다지기 위한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주 신일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지역교계 지도자들은 장로교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북한 어린이 돕기 등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손길이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직전 회장 이상규 목사는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했고 연합회 회장 김석호 목사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해온 한나 하퍼가 새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하펄은 산후 우울증 극복 경험과 신앙 간증을 진솔하게 나누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퍼는 이번 무대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고 하나님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침례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던 중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교회 지붕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 복도로 대피해 찬양과 기도를 이어갔고 교회 건물은 크게 파손됐지만 인명피해 없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측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남았다며 자발적으로 복구를 도운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한미 군사당국이 이견을 빚어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양국 대통령실 간의 소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이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상당 부분 성숙했다고 보고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군사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 시각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의 재판이 첫 공판부터 중단됐습니다. 특검은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 절차가 정리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발한 지방정부 심판과 야당 독주 견제 등을 내세우며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이어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 제도화 등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천여 건 줄어든 88,130건으로 2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전년보다 900여 건 늘어 13,743건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양사의 합병 계약은 지난 2020년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계약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안내될 예정입니다. 120년 전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김필순 선생이 번역하고 선교사 의사 올리버 에비슨이 교열한 이 해부학 교과서는 세브란스 의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서양 의학 지식을 한글과 순우리말로 풀어내 근대의학과 한글 보급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관계 안정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공존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 칭하며 환상적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펜타닐 대응 등 경제와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를 공고히 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확보 등 경제 안보 분야를 핵심 의제로 다룹니다.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가 드론 800여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흔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고 인접국들은 국경 검문소를 긴급 폐쇄했습니다. 세계 2위 설탕 생산국 인도가 9월 말까지 설탕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사탕수수 수확량 감소와 엘니뇨에 따른 가뭄 우려로 내수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의 수출 중단 소식에 국제 설탕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혼다는 2026년 3월기 결산에서 약 4조 원 규모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중단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가 AI 대화 내용이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인코그니토 챗 기능을 도입합니다. 선보일 기능은 대화 종료 즉시 모든 내용이 사라지며 메타 내부에서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건강이나 금융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AI에 묻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텍스트 대화에 우선 적용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예년 기온보다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넘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 때 세상 속의 빛과 희망의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